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입니다. 자, 오늘 탈 차는 K7 하이브리드입니다. 오늘 발표를 했고요. 발표회를 마쳐서 바로 차를 타고 교외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약 40km 45.7km를 달려서 서울까지 복귀하는 구간에서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한번 보시죠. 하나, 둘, 자, 2.7 회전 정도 합니다. 조금 예민한 세팅 조향비 기대할 수 있겠고요. 엔진 스톱 상태에서 핸들을 돌려도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조작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반발력이 약합니다. 아주 편하게 가볍게 돌릴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주행보조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와 있고요. 긴급 제동 시스템, 전방 추돌 경보, 차선 변경 지원 경보, 후측방 접근 경보, 후측방 경보음, 고속도로 안전구간 자동 감속, 고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 이런 들어와 있네요. 관성주행 안내, 관성주행 안내 시점,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거죠. 하이브리드 차 특유의 정숙한 움직임, 마치 유령의 발을 닮은, 유령의 발자국을 닮은 그런 거동입니다. 엔진 소리가 전혀 없죠. 전기 모터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제 계기판에 에코 게이지가, 파워 게이지가 작동을 하죠. 차지, 그러니까 충전,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충전되는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에코, 경제 운전을 하는 구간이 있고, 좀 더 힘을 쓰는 파워 구간으로 나뉩니다. 시각적으로 이런 그 부분이 있어서 운전을 할 때 자꾸 에코 혹은 차지 구간으로 주행하게 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경제운전에, 연료를 아끼는 운전에 좀 도움을 많이 주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있습니다. 조향 보조 시스템이 아니라 차선을 넘을 때 단순히 경보음을 전달해주는 정도의 기능을 가진 거죠. 가속 페달을 밟으면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마저 꾹 밟으면 이제 힘을 씁니다. 엔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 차 225R17 225R17 사이즈의 넥센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전용 타이어인데요. 트레드면이 두 종류의 트레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비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그런 트레드가 있고요. 그리고 성능에 좀 더 최적화한 두 가지의 트레드 패턴을 가진 하이브리드 전용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큰 19인치, 18, 19인치 타이어보다 좀 더 타이어 사이즈를 줄여서 17인치로 줄여서 연비에 좀 더 최적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속 80km 정도에서 들리는 노면에서 올라온 소리들 때문에 엔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자, 좀 더 힘을 쓰면, 자, 이 정도 엔진 소리가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을 정도의 엔진 소리입니다. 거의 모든 운행 구간에서 엔진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해도 무방할 듯 하고요. 엔진 소리 대신에 노면의 소리 혹은 바람 소리가
좀 더 도드라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좀 속도를 많이 올려보는데요. 속도 잘 잡습니다. 지금 아주 빠르게 가다가 앞차 뒤로 붙었는데요, 차가 스스로 알아서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는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 액티브 에어플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상황에 따라서 에어플랩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조절을 하면서 공기의 흐름을 잡아주고요. 또한 그 엔진룸 안에 열관리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연비가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니까. 16.2km/L입니다. 재밌는 것은 시내주행 연비, 고속도로 연비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시내주행 16.1, 고속도로 16.2 정도의 연비를 보이는데요. 쭉 가속을 하다가 발을 떼면 전기 EV 모드가 작동을 하죠. 전기차 상태로 주행을 하는 겁니다. 쭉 주행을 하는 동안 충전을 하고 배터리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이런 그 관성 주행을 하는 구간에서는 전기 모드로 전기만을 사용을 하면서 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상당히 합리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연료 시스템입니다. 엔진이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편이어서 가솔린 엔진 차보다 훨씬 더 조용한 실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디젤 차를 타는 것보다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더 편안한 이동, 장거리를 운행할 때에도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문제는 초기 구입 비용이 조금 더 비싸다는 얘기죠. 프레스티지는 3,575만원, 노블레스는 3,880만원이군요. K7 2.4와 비교를 할 때 총 등록 비용이 약 370만원 정도 하이브리드가 비쌉니다. 기름값 차이를 감안을 하면 한 3년 정도 운행을 하면 그 정도 370만원 정도는 상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기아 자동차 측의 설명이고요. 그 기간이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혹은 2년이 됐든 주행거리에 따라서 회복되는 그 시간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초기 구입 비용은 좀 비싸지만 유지 과정에서 상당히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비도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서울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남산 3호터널 통행료 2,000원이죠. 그것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운행 과정에서 쏠쏠하게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오래 차를 유지를 한다, 그리고 장거리를 많이 달린다 라고 할 때에는 분명히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좀 유리한 면이 있겠습니다. 자,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아주 가까워져서 추돌 위험이 있다 싶을 때 전방주의라는 그 경고등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뜹니다. 크루즈 컨트롤과 상관없이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 작동을 합니다. 어딘지 좀 허약해 보이는 인상이 있죠. 하이브리드라고 한다면 초식남 같은 그런 이미지, 밥 적게 먹고 아주 호리호리하고 연약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혹시 갖고 있다면 그런 선입견은 버려도 좋을 듯 합니다. 가속감도 좋고요. 차체가 그렇게 무게감이 없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경쾌하게 힘을 쓰지 않는 듯 힘을 씁니다. 초반 가속을 좀 더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시속 20km까지 걸리는 시간이 3초였는데 이거를 2.2초까지 줄였다고 하는데요. 오디오 시스템은 크렐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정도고요. 자, 음성인식 한번 볼까요? 네, 말씀하세요. FM 라디오를 수신합니다.
음성인식으로 오디오를 켜고 끄고 내비게이션을 설정을 하고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전화를 걸고 하는 부분들이 다 가능합니다. 자, 이 차 앞바퀴 굴림이죠. 뒤가 조금 가벼운 듯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체증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런 도심주행 체증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합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가 속도를 줄일 때, 서행할 때 순간순간 그 회생제동 장치가 작동을 하면서 전기를 좀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되면 전기차로 움직이는 상태가 되고요. 그만큼 연료를 아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도심 주행 연비나 고속도로 주행 연비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냥 내연기관 차들, 디젤이나 가솔린 차들인 경우에는 이런 도심 체증 구간에서 연비가 상당히 급격히 악화되는 데 반해서 하이브리드 차는 연료를 덜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평균 연비 11.4km가 나오네요. 좀 그래도 메이커 공인 복합 연비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인데요. 가감속을 많이 했고 고속주행을 좀 많이 한 그런 탓이 아닐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인 복합 연비와의 편차는 좀 많이 나는 듯 합니다. 나의 운전 모드를 계기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경제운전 20%, 보통운전 29%, 비경제운전 51%. 그래서 연비가 조금 안 좋아졌던 거군요. 경제운전 비중을 좀 더 높이면, 경제운전이 절반 정도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복합 연비에, 공인 복합 연비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차를 운전하는 시각적인 즐거움, 바로 에너지의 흐름을 눈으로 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켜놓게 되면 자꾸 배터리에 전기를 좀 더 많이 쌓아두고 싶은 그런 욕망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속 페달에 발을 떼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결과적으로는 경제운전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되게 됩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에코, 노말 3단계의 드라이브 모드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택해보죠. 엔진 소리가 훨씬 조금 더 살아납니다. 스포츠 모드를 택하면 확실히 차가 더 예민해지고 감각적인 센시티브해진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가속을 하면 엔진 소리도 에코 모드일 때보다는 조금 더 소리가 살아납니다. 냉난방 시트 들어와 있어서 겨울이나 여름에나 쾌적한 시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몸이 쾌적해야 운전도 좀 더 즐겁겠죠. 등까지 되어 있어서 등에서 지금 바람이 불어져 나오는데요. 약간 땀이 배었던 몸이 좀 시원해집니다.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좋습니다. 아주 하드한, 좀 딱딱한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소프트한 그런 승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속도를 맞춰놓고 약 70km에 맞춰놓고 그냥 앞차를 따라서 차분하게 움직이면 앞차가 서면 따라서 완전히 정지를 합니다. 상당히 편안한 거동, 조용한 실내, 그리고 효율적인 연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둔대형 세단을 아주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그만큼 더 생겼다라는 얘기죠. 이제 굳이 하이브리드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아, 내가 어떻게 저런 차를 타지? 뭐 아직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이미 그 친환경 자동차의 한 부분이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가까이 바짝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 너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까지 머지않은 시대에 도로에서 좀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96g 정도입니다. 이전 하이브리드가 107g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더 친환경이 됐다라는 얘기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촉발시키는 요인이라고 지목받아 왔는데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환경 보호 뭐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거창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나쁜 일은 아니죠. 좋은 일이죠. 나를 위해서도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필요하지만 플러스 자연환경, 자연보호, 친환경 이런 차원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더 나아가서 플러그인 전기차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공간의 여유가 대단합니다. 운전석 그 시트 포지션 그대로 두고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무릎 앞 공간이 여유가 아주 많습니다. 똑바로 앉아도 그렇고요. 약간 비스듬히 기대 앉아도 무릎 공간 여유가 많습니다. 일단 햇볕 가리개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뒷좌석 송풍구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센터 터널은 손가락 2마디보다 조금 더 솟아 있는데요. 거의 실내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암레스트를 내리면 이렇게 뒷좌석에서 오디오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도 오디오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트렁크가 제법 높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시트 아래쪽으로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가 배치된 거죠. 뒷좌석 시트 뒤쪽으로 배치됐다가 밑으로 깔아놨다라는 얘기입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을 했는데 조향 보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차선 이탈 경보 장치만 적용을 했습니다. 좀 궁합이 안 맞는 느낌인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더해서 엘카스 주행 조향 보조 장비를 더하면 좀 더 운전이 부드럽고 경제적인 운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아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센터 페이시아 하단에 위치한 크렐 오디오 여러가지 기능 조작 버튼이 보면 가운데 CD를 수납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공간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혀있는 판에 그냥 CD 수납구처럼 형상을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트릭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좀 더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아주 짧은 시승이었습니다. 약 40km, 50km가 안 되는 구간이었고요. 시승시간도 1시간 남짓 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시시콜콜 충분히 차의 모든 면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달리는 순간 조금 타볼 만한 순간 벌써 이제 목적지가 코앞에 왔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